안녕하세요.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대면 교육으로 연말정산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연말정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면 교육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으나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알찬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연말 정산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연말 정산 오픈을 해야 됩니다. 매년 연말 정산 메뉴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연말 정산 메뉴 오픈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를 설정, 즉 생성해주는 이러한 이제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 작업은 이제 연말 정산 작업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작업에서는 월급여도 끌어오고 가족 정보도 우리 기존에 인사 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부금, 과거에 공제받지 못했던 기부금을 이어를 하거나 또 이런 작업,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인 PDF를 업로드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지출 항목에 국세청 연말정산 PDF에 없는 지출인 우리가 수동으로 추가 입력하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연말정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작업을 다 통해서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지급 명세서 제출, 즉 국세청 전자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 작업은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단계별 내용을 이제 ERP 화면에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연말정산 메뉴를 오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연말정산 메뉴 오픈은 인사급여에서 월급여 연말정산 퇴직금에 보면 이 연말정산 안에 계속 근로자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월에 하는 연말정산 작업은 우리가 이제 계속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연말정산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자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이 메뉴가 이렇게 연도별로 리스트가 돼 있죠. 이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 해당 화면이 해당 연도만 이제 이렇게 연도별 설정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화면에서 연도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요 샘플에서는 이제 2019년도까지 전년도까지 된 거고, 2019년도까지 된 거고요. 이제 2020년도 귀속을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생성하기가 바로 이제 연말정산 메뉴 오픈 1단계인 거고요. 여기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해당 연도 나타나고 지금 연말정산 대상자 5명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 1단계에 의해서 우리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 인사급여의 연도별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사급여에 연도별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해당 연도와 연말정산 지급일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연도별 설정을 해야지만 근로자가 만약에 연말정산 PDF 자료를 업로드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반 업무에 개인 문서 작업에 보시면은 연말정산이라고 보이죠. 연말정산을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해당 연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해당 연도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그 연도별 설정이 즉 메뉴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여기서 메뉴를 오픈을 해 주셔야지만 본인들도 실행을 눌러서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 PDF를 업로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1단계가 수행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업하기 들어가서 연말정산 본작업을 하는데, 이 연말정산 본작업을 할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월급여를 끌어오고, 월급여 4대 보험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가족정보, 인사가족정보 끌어오고, 기부금 2월, 그 다음에 해당 화면에서
수동적인 추가 작업.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연말정산 담당자는 근로자 본인 개개인이 PDF 자료를 들어가서 연말정산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전사원 월급여 끌어오기, 가족정보 끌어오기, 기부금 이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가족정보도 여기 이 가족정보,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PDF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PDF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연계돼야지만 업로드가 돼서 가족정보의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족정보를 끌어와야 되고 그 이전에 월급의 데이터를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근로소득을 구해서 우리가 각종 공제 항목이 적용되겠죠. 총구배에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월급여 끌어오기를 눌러서 확인 작업을 해서 공제 대상 전사원을 월급여 끌어오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급여라고 이게 숫자가 보이죠? 월급여가 정상적으로 끌어온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정보 끌어오기를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 가족정보를 끌어왔죠. 자, 요거 가족정보 끌어온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길동이 샘플 사원이기 때문에 이 샘플 사원을 들어가서 가족별 정보 탭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가족 정보가 쪼르륵 있고 기본공제 체크 여부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별 정보도 이제 모두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이월, 그죠? 기부금 이월도 실행을 눌러서 하게 되면은 올해 발생된 기부금 말고 전년도 이전의 기부금으로서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거는 10년간 이월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기부금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여 기부금을 이월을 먼저 사전 작업을 해서 이런 작업은 물론 근로자 본인이 각각 화면에서 할 수 있지만은 이 근로자들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버튼에 대해서 기능도 그래서 정산 담당자가 모두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부금 이월이 된 거는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족별 정보에 보시면은 요 기부금 공제 작업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연도가 이 테스트 사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부금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당 연도에 기부금이 있는 거는 2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끌어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전년도 기부금 2월까지 모두 완료가 됐다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DF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작업이겠죠. 대부분의 이제 공제가 국세청 PDF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DF 자료를 성공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중요한데, 이 국세청 PDF 업로드는 연말정산 담당자가 여기서 각각의 사원을 PDF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하거나 아니면 일반 업무에 아까 그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이 세 번째 버튼에 보면은 국세청 PDF 자료 업로드 버튼이 보이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해당 PDF 다운받은 거를 업로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받아 놓고 전자문서 제출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인 화면인데 이제 본인과 부양가족 이름이 있고 각 공제 항목의 내용들이 있죠. 자, 이게 모두 적용 완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적용 완료가 없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은 이 부분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서, 그죠? 이와 같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다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다면은 일단 소득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공제신고서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목은 마지막에 최종 연말정산 작업까지 다 완료가 되면은 해당 연말정산 작업 화면에서도
우리가 연말정산 세무서식이라 해가지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 내역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최종 결정세까지 확인되고 그 결정세액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납부세액과 반영해서 환급세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주셔야 되고, 다만 이제 연말정산 본메뉴에서 화면이 근무처별 정보, 가족별 정보, 기타 정보, 사원 정보 조회 수정, 지출액 상세 내역이 있는데 각각의 화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 중에서 감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의 혜택이 있는 분들은 이 감면 기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감면 기간이 있어야 되고 감면 비율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당 사원의 감면 대상자라면은, 그죠? 여기에 보면 감면 정보, 세액 감면 정보가 있죠. 세액 감면 정보에 이와 같이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이 사원 같은 경우는 감면 개시일이 2018년부터 2023년, 그죠?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이면 해당 연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감면 기간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018년이 아니고요. 올 사업년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끌고 와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테스트 3이었다. 그러면 이제 요분의 요 감면 기간이 이렇게 맞게 끌고 와줘야 되는 거죠. 요 감면 기간이 맞게 끌고 와지냐가 우리가 이제 테스트 4네요. 테스트 4. 테스트 4인 경우에 같이 자료에 요분이네요. 그죠?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감면 기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면 기간, 감면 비율. 이게 있어야지만 연말정산 세무서식에서 여기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세액 감면이 여기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잘 반영이 안 되거나 놓쳤다. 이 놓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세액 감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월별 급여에 감면이 반영돼서 간이세액이 반영이 된 건데 이때 만약에 놓쳤거나 정확하지가 않더라도 우리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세액 감면 정보를 원천 간이세액이 반영을 못했다면은 요 비과세 감면 화면에서 여기 세액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50%, 70%, 90% 해당되는 감면에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금액이라는 것은 세액이 아니고 해당 감면 기간의 총급여입니다. 총급여, 즉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과세 대상 급여. 이 총급여를 여기다가 입력을 수동으로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세액 감면 정보에 이렇게 이미 제대로 반영을 잘 해놓고 했다면은 우리가 연말정산 데이터를 끌어올 때, 월급을 끌어올 때 자동으로 감면 기간하고 감면 비율,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비과세 감면의 과세 대상 급여가 올바르게 자동으로 끌어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여기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사원별 정보에서는 또 유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추가를 통해서 종전회사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현회사는 월급의 데이터 ERP에서 끌어올 수 있는데 종전회사는 우리가 ERP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를 통해서 요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되 중요한 거는 요 기납부세액의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요 소득세가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지방소득세보다는 이 소득세에서
종전회사의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을 이 소득세에다가 놓으라는 게 아니고, 종전회사에 입력을 할 때는 요 기납부세액의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현 회사 기준으로는 기납부세액의 소득세가 종전회사의 최종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정세액을 입력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족별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가족별 정보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공제 항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공제 항목들이 PDF로 반영이 되면은, 자, 이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는 이제 PDF를 고길동식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길동식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이 PDF 업로드 됐는지가 정상적으로 됐는지는 이 주출액 상세 내역에 보면 이렇게 다 뜹니다. 구체적 자료 구분을 해가지고. 자, 이런 리스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PDF가 성공적으로 업로드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두 사람만 이렇게 PDF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여튼 간에 이러한 내역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되, 다만 이제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데 구체성이 집계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수동으로 입력을 할 때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기타 자료로 입력을 해줘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그죠? 장애인 보험료, 기부금 등이 여기서 반영을 전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사항 중에서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메뉴를 보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0년도에서 월별 3월달과 4월, 7월이 기타 달과는 다르게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정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 개정된 내용에 를 보시면, 자, 이건데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 1월, 2월, 3월, 그죠? 4, 7월, 그 다음에 8월,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1, 2월과 8월, 12월은 이제 같은 공제율이죠. 같은 공제율이니까 그 외의 달러하고 3월과 4, 7월, 이제 요때 가장 이제 팬데믹이 심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봉쇄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이와 같이 이제 소득공제, 그죠? 소득공제를 더 확대한 거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신용카드 직벌,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 때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의 결제 수단에 따라서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는 30, 직불의 선불 현금 영수증의 지불 수단을 장려하기 위해서 60%,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냐, 용도에 따라서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로 80%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4, 7월은 모두 80%로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80%로 해주고 있고요. 8과 12월에는 이제 1, 2월과 이제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월, 7월은 80%로 해주고 있고, 3월은 지불수단,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금액 공제율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지출액 전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게 총급여 기준에 따라서 또 한도가 다릅니다. 이게 종전까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이었는데 개정은 330으로 30만 원 올랐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30만 원 정도 올라서 7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는 250에서 280, 1억 2천 초과인 경우에는 200에서 230만 원으로 이와 같이 변동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군행이 우리 ERP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월을 3월 4.7과 그 외의 달로 구분하고 지불 수단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내용들은 다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집계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 지출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제 반영이 자동으로 이제 신용카드 이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한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신용카드가 이제 지출이 있다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이 고길동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데이터에 없어가지고 지금 반영이 없죠.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별 정보에 반영을 이제 못 해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PDF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에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료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요 기타 자료는 보통 이제 국세청에서 집계되지 않는 항목들이 주로 가 있거나 그런 이제 화면들인데, 여하튼간에 이제 여기도 이제 PDF가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은 이제 여기서 지출 상세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고요. 네, 사원정보 조회 수정에서 이 탭에서 또 유의해 주셔야 될 내용은 요 세대주 구분 여부입니다. 요 세대주는 우리가 인사정보에 있는 세대주 구분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틀리다면 여기서 세대주와 세대원 간의 구분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세대주인 경우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되든지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도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대주 구분이 올바로 돼야지만 공제가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또 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19% 단위세율 적용받으려면 여기서 체크를 해줘서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외국인 소속 파견 근로자 여부나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는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주의해 줄 부분은 연말정산 사업장입니다. 연말정산 사업장은 우리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안정보 사업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지만은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를 본점에서 일괄 납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부산의 사업장이라 하지만은 본점이 서울이라면 연말정산은 본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사업장은 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역시 직계나 증명서 제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게 됐는지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화면을 다 유의를 하시고 검토를 다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근로자인 경우는 요 자가검증 화면을 통해서 검증 버튼 눌러서 예를 들면 뭐 틀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사전에 전자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오류를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말정산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요 지급조서 전자제출의 전자신고 화면에 가서 해당 사업장, 여기서 해당 사업장은 예를 들면 우리 소득세가 본점 일괄 납부냐 아니면 사업장별로 납부냐에 따라서 본점 일괄 납부면 전체고,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하게 되면 그 사업장을 선택을 해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경우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법인이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납부해서 해당 사업장에 이와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급조서 작업에 들어가서 여기서 전자 파일을 생성해서 다운받은 파일로 국세청에 전자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이 전자신고에 대한 지급 내역을 직계표를 통해서 우리가 맞는지를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해당 연도에 맞게 집계됐는지를 검토를 다 완료가 되면 파일을 생성해서 국세청에서 전자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집계 내역을 출력을 해서 다시 우리 집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맞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